자, 18페이지에 4번 문제 체크하시고요. 자, 이 정도는 하나 봐주셔야 돼도. 자, 단답식 문제지만 혹시 단답식 나온다면 요거는 그래도 중요한 파트다. 의사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단독법률행위, 계약법률행위, 합동행위가 나눠진다.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 개수가 몇 개냐, 방향, 어느 방향에 따라서 단독법률행위, 계약법률행위, 합동이 나눠지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계약법률행위는 계약법에서 10문제를 따로 내리기 때문에 물을 일이 없고 우리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 부르는데 법인은 시험범위가 아니야.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물을 일이 없고 그럼 혹시 나오면 요거밖에 없죠. 단독법률행위란 의사 개수가 몇 개다?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데 원했던 사람한테 원했던 대로 일방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단독법률이라고 부르는데 단독법률행위는 다시 여기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다시 나눠진다.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나누는 이유가 뭐냐? 뭔가 구별될 때는 구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 둘 다 단독행위지만 어떤 차이가 벌어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 없는 단독행위 법적 차이점 그러면요. 뭐 때문에 나누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도달은 돼줘야 돼요. 도달도 안 돼버리면 효력이 발생이 없어요.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 근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일방적 의사표시를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얘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다른 말로 협약 시에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뭐 예를 들면 서면 작성만 끝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건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없는 단독 효력 발생 시점은 협약 시에, 있는 단독의 효력 시점은 도달 시에. 그런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상대방인 사람이 있다 없다.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란 상대방인 사람이 존재치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유언유증하면 유언유증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없느냐 부른 거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 일방 의사표시를 뭐 할 필요가? 전달시킬 필요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서 없느냐 부르는 거지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 민법에 총 8가지야. 이 8가지 말고는 없어요. 법에 딱 우리 1118조문에 딱 8가지 나와 있어요. 자,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어떻게 외웠다? 추동처리 뭐하고? 낮술 먹으면 애비도 몰라봐요.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얼굴이죠 면상이. 면상 가득 뭐한다? 헤헤거린다. 이런 것도 아니죠 뭐. 머리 촌네. 이 8가지밖에 없어요. 추는 뭐죠? 취인, 동의, 철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고민해도 없어. 취해서 취소, 면제, 채무, 면제, 상은 상계, 여기는 해지. 이 8가지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부른다. 그런데 뭐든지 한번 철저하자면 한 번 하고 이제 왜 내가 좀 잡다한 것들을 신경 쓰냐면 이제 앞으로 9월, 10월 때 잡다한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소고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 소고표, 과거로 돌아가야 돼. 그날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가 있죠? 취소, 해제, 상계 처리한다. 상계. 이 3가지는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야. 그날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고표 단독행위. 또 다음 중 성지 다른 거 고르시오. 단답식 이렇게 문제 박스 놓고요. 그럼 단독행위가 추인,
동의, 철회, 취소, 채무 면제, 상계, 해제, 해지 다 몇 자짜리야? 두 자, 글씨가 두 장. 다 두 자짜리 중에서 예약.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예약, 계약의 계약, 이거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계약, 예약은. 경계, 두 자로 끝나도 경계는요.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경계할 수 있는 계약의 계약. 그래서 예약과 경계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이건 좀 기억하셔야죠. 뭐가 있을까요? 유언, 유증. 유언, 유증.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런 상속 같은 권리의 포기. 권리의 포기. 그런데 주의할 게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야. 그런데 제한물권의 포기. 나 전세권을 포기한다. 나 지상권을 포기한다. 나 전세권을 포기한다. 말려 안 말려요? 안 말려. 근데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때문에 이 포기한다는 말이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전세권, 지상권, 자당 설정에 도달은 돼줘야 되는 거야. 소유권, 점유, 상속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 있는 단독행위 때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포기한다는 말이 뭐는? 도달은 돼줘야 돼. 이건 있는 단독행위예요. 보통 이거 재단법인 설립행위 얘기하는데 이건 나오지 않아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불러요. 그런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내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도 의사만 완성되면 효력이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무슨 논제의 소지가 커져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 써놔서 유언장 아무한테 유언장 써놨다는 얘기도 안 하고 들은 사람도 없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면 유언장이 나와요. 자필증서가. 그 유언장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뭐 들은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면 작성만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법률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분야 소지가 커지는 거야. 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없는 단독행위는 뭘 요구한다? 요식. 형식을 구비해줬다. 어떤 형식. 이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또는 관공서, 이런 관공서 같은 데 뭘 해야 돼요? 신고 같은 것을 갖춰야 돼요. 이거 갖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특이한 거죠. 민법 다 분류식이야. 뭐든지 다 분류식이지만 없는 단독행위만은 요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 특징들이야, 특징들. 이 단독행위들은 상대방 입장을 볼 때, 상대방 다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볼 때는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에 따른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볼 때는 불리한 거야. 내가 있는데 내 의사를 묻지 않고 얘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생겨버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 이게 불리한 거야.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허용하는 게 아니야.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라고.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법률에 규정 있을 때만 허용해요. 법의 규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취소라는 법정 보면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해제는 해제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이 8가지는 다 일방적 의사표시한다는 규정이 다 있어. 법조문에. 그때만 허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 때에 따라 쌍방의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야. 합의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법률의 규정성을 허용해요. 또 상대와 같은 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라든가 조건기한을 붙인다, 붙이지 말아라. 조건부 동의, 조건부 취소, 조건부 해제, 붙이지 말아라. 붙이지 마라. 같은 네가 일방적으로 하는데 상대한테 불리해 죽겠는데 조건부 동의, 조건부 추인, 조건부 해제해버리면 상대 불리해. 붙이지? 없다. 붙이지 마라. 원칙적으로는. 물론 예외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지 이익만 줄 뿐 불이익 손해를 주지 않는 단독행위 조건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조건부 유증. 나 죽으면 전 재산은 너에게 남겨주겠다. 단 네가 중개 시험에 붙는다면. 예를 들면 조건부 채무 면제. 너 나에게 1억 빌려간 돈 오늘부로 다 면제시킬게. 안 갚아줘와. 채무 면제. 네가 중개 시험에 붙는다면. 뭐 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익주의 손해배상 때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붙일 수 없다. 세 번째, 나오면 철저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단독행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자 보세요.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이것을 유추 적용하여 그러면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자, 우리 계약은 법조문이 많아. 법조문이 373조부터 766조 한 400개 거의 갖고 온 조문이 있어. 단독행위는 10개 조문밖에 없어요. 단독행위도 계약하는 거죠. 유추 적용하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서로 성질이 다른 거야. 사람을 따지면 혈액형이 달라. 계약에서 배운 지식을 단독행위 적용하면 안 돼. 응? 이게 이제 핵심이 되고. 그렇지만 네 번째, 우리 법조문에 일방적 의사 표현한다. 이 단독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해제는 해제권자가 일방적 의사 표현한다. 해제. 단독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두사 합의하에, 쌍거 합의. 합의했어. 합의하에. 야, 우리 단독행위를 계약으로 바꾸자.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상대방 동의도 있는 거로 바꾸자. 단독행위 규정된 것을 합의하에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 계약으로 전환, 바꾸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해요. 아무도 안 말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제 계약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해제는 언제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해제 계약이 돼버리면 합의하에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야. 단독 규정되는 것을 계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말려고는. 그런데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매매는 임대차는 교환은 계약이야. 쌍방 의사 합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독행위로 바꾸는 거, 전환시키려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난리야 선생이? 혹시 다음 중 단독행위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다 지문이 국어 지문이 나와버리면 골라라 나오면 괜찮은데 국어 지문이 나와버리면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 갖고는 못 맞춰요. 지문 이거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야. 문장을 모르면 꼭 기억하셔요. 자, 하나 하면 정확히 하자. 이렇게.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잡다한 것부터 정리하려고 가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해볼 의의가 있어요. 박스 쳐놓고 골라라 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다음날 단독에 맞는 거 틀리는 것은 문장 나온다. 국어로 나오면요. 나올 국어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 국어는 알아야죠. 자 봅시다. 그러면 4번에 단독이 아닌 거. 이 기억에 마지막 단어만 보는데 예약, 외양 뭐죠? 계약.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그건 해제 그래야지 단독행위지. 합의해제, 해제계약 같은 말이잖아. 합의해제는 계약이야. 합의가 있어요. 쌍방이 합치돼야 돼. 다 디귿에 법정 해제는 단독행위죠. 철회, 니을에 취소, 동의, 추인 다 뭐예요? 단독행위죠. 그럼 여기 뭐예요? 계약 단독행위 아닌 거. 기억, 니은, 예약, 경계, 합의해제는 이거는 계약이에요.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봐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번 문제 또다시 별표. 5번 문제. 참고로 저는 수업 목표가 내 수업을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시험장 가면 별일이 없다면 한 75점 정도에 들어갈 것이다. 항상 목표는 거기에. 난 90점짜리, 95점짜리 문제 안 풀어요. 그거 틀려도 붙는데 지장 없어. 남들이 못 맞히는 문제를 내가 맞춰야 붙는 시험이 아니라 같은 선생한테 봐서 남들은 맞췄는데 내가 틀렸어. 왜? 실수해서. 그건 방지하면 다 7점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 종류시험이어야 돼. 5번 문제 볼까요? 자, 아주 5번 문제 지문도 알아볼 게 많죠. 5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 그 목적은, 법의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유효. 확정받는 말 불확정. 가능하게 만든 말 불능. 적법받는 말 위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103조 위반이라면 무효가 되는데, 자 봅시다. 기억에 내 것이 아닌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 맺어버렸어. 남의 것을 교환계약 맺었어. 임대차 계약 맺은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이걸 뭐라 부르냐? 무권리자가, 무권한자가, 무권리자, 무권한자. 아, 남의 것은 무권리잖아요. 무권한자, 무권리자가 나가서 뭘 했느냐? 채권행위를 했어. 채권행위. 우리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채권은 다른 말로 법률용어니까 부담행위에서 부담행위, 채권행위, 부담행위.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채권행위는 우리 채권행위 그러면 채권법 배울 때 배웠던 뭐 매매했어요, 남의 것을 교환했어요, 남의 건물을 임대계약 맺었어요. 각종 계약 맺는 게 채권행위야. 무권한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런데 무권리자, 권한도 없느냐, 무권한 자가 나가서 물권행위했어. 물권행위. 우리가 물권행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처분행위. 물권행위라는 말보다 처분행위란 말 더 잘 나와요. 처분행위 했어요. 처분행위. 쉬운 얘기랑 물권의 처분행위.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죠? 등기. 권한도 없는 애가 무권한 자가 등기를 뭐 저당을 설정을 내주건 소유가 이전을 내주건 각종 등기를 내줬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여기 들어가야죠? 이렇게요. 말편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무권한 자, 무권리자 채권행위는 유효.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등기는 무효. 그 등기 내줘봤자 다 그건 무효인 등기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죠. 1번 어쨌든 틀렸어. 네음번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부요. 조건 성취는 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조건이란 기한이란 조건 기한 오지 않은 장래 사실 가지고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를 좌우시키는 효력 요건이다. 맞아요. 그런데 어디 잘 속여요? 조건이란 기한이란 어느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시키는 것으로서 제발 조심. 이거 틀렸어. 조건이란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야. 효력 요건이야. 자, 조건이 붙은 거, 조건 기한이 붙은 것도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되었고, 다만 장래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발생치 않을 것이냐, 효력 소멸할 것이냐, 소멸치 않을 것이냐, 효력 여부를 좌우시키는 거지. 성립이다, 불성 좌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조건이란 기한이라 효력 요건이 무슨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란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 잘 속여요. 여기 정해 썼네. 디귿에. 맞는 질문이고, 디귿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의 성립당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뭐가 마음에 걸려? 난 반드시란 말이 들어서 이미 마음이 안 좋았어. 하여튼 민법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안 좋았냐? 우리 법조문이 1118조문이 있어요. 민법 조문이. 근데 법조문에 쓰는 용어가 있고 안 쓰는 용어가 있어. 무슨 법조문이 국어 무슨 수필 문장집이야? 여기에 반드시, 절대로, 항상. 언제나 말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또 뭐 있을까? 반드시, 절대로, 항상. 난 이런 용어 들어가는 순간 이미 틀렸어. 어디를 묻든. 법의 용어가 아닌 걸 집어넣는 순간 틀리는 거야. 어떤 문장을, 맞는 문장을 더 맞게 만들려고 집어넣는 수사는 없어. 맞는 문장을 틀리게 만들 때 뭔가 용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반드시, 절대로, 항상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 법조문에. 법정 없는 단어를 집어넣는 순간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언제란 말은 있어요. 법조문에. 언제나. 또는 하나여란 말이 있어. 하나여. 뭐뭐에 하나여. 이런 용어가 있지만 이건 용어 자체가 아니야. 이미 틀렸어요. 그거 왜 틀린 거냐?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그 이행기까지만. 성립 당시 확정되지 않아도 적어도 언제까지? 그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유효한 거지. 꼭 처음부터 확정되어 반드시 유효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언제까지? 그 이행기까지. 성립 당시 확정되지 않아도 그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는 거지. 처음부터 꼭 확정되어 유효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틀렸어요. 니을번에 사회 질서 위반의 이유. 사회 질서 위반이 뭐죠? 사회 질서 위반?
103조 위반. 왜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라 부르죠? 반사회질서. 또 103조를 뭐라 불러요? 사회적 타당성. 같은 말이야. 103조 위반이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103조 위반이라면 사회 질서에 반한다.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있다라면 103조 위반이 아니고 사회 타당성이 없다라면 103조 위반. 용어도 쓸 줄 알아야 돼. 용어도. 그런데 사회 질서 위반의 위반을 이유로 103조 위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103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들 대답 잘하셔. 지금 아유 너무 잘하셔. 근데 막상 모의고사 문제 주고 이렇게 한 푸시오 그러면 맨날 쓰던 문장도 갑자기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맨날 듣던 용어도 헷갈려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항상 대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로 바꾸죠? 주장이라는 단어로 바꿔봐야 돼. 아니 이거 알아도 틀려. 어떤 때는 헷갈려 순간적으로. 항상 대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장. 103조 무효는 선의의 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할 수 없다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주장이라는 말을 바꿔보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참장 가면 사람 심리가 그래. 순간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헷갈려 죽겠는 거야 이게. 차라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나오면 좋은데 주장이라고 꼭 바꿔보세요.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선의 보호 안 받으니까. 늘 틀렸어요. 민번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될 수는 없다.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지는 비읍번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됐다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지만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래도 뭐 이제 아마추어는 아니야. 상대적 무효. 그런데 그냥 우리 여기서 상대적 무효 그러면 두 가지만 가시면 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우리 상대적 무효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총칙 배울 때 107조 비진입 표시의 무효, 비진입 표시의 무효. 108조 통저 표시 무효를 우리 뭐라 불러요? 상대적 무효라 불러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절대고 상대적 무효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103조 반의 무효, 폭리의 무효, 강행복 반의 무효. 어쨌든 나머지 다 절대적 무효야. 우리 절대적 무효 말에 떨어지면 몇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가지가 허용되지 않아. 네 가지를 사가지라 불러. 사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대 아주. 사가지가 없다. 절대적 무효라면요.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선이라 보호받는 거 아니다. 절대적 무효는 무효를 뭐 할 수 없다. 무효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해지는 거 아니다. 도박계약, 첩계약 추인한다고 유효해지지 않아요. 무효행위,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무효행위에 뭐가 없다? 철회가 없다. 이 네 가지 허용 안 되면 절대적 무효.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상대적 무효는 이 네 가지가, 비진입 통정 무효는 이 네 가지가 모두 허용된다. 비진입 표시의 무효, 통정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 3자 보호한다, 추인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선의의 3자 생기 전까지는 얘들은 선의 3자 생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네 가지가 허용되면 상대적 무효, 네 가지 인정되면 절대적 무효. 근데 어쨌든 상대적 무효 두 개밖에 없다. 비진입, 통정. 거기만 이 네 가지가 허용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정답은 쉬웠어요. 기역, 디귿, 니을. 봐주시고. 자, 다시 한번 어디를 볼 것이냐. 7번 문제, 9번 문제 다 똑같은 문제인데 7번 문제 숙제. 7번 문제에다 숙이라 쓰세요. 숙. 연애 편지 쓸 때 그 숙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편지 많이 썼어요. 군대 가서 숙.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가 뭐 이러면서 군대 가면 맨날 연애 편지 써.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연애 편지 맨날 썼다고요. 그러면 꼭 마지막 숙 이렇게 써서. 자 보시죠. 숙제라는 뜻이에요. 7번, 8번은 숙제예요. 숙제. 꼭 풀어보시라는 얘기야. 여기부터 숙제. 저는 9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볼 9번 문제 별표.
7번, 8번은 반드시 푸셔야 돼. 연습하셔야 돼. 집중적으로.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자, 강행복교 얘기해 볼까요? 강행복교. 강행복교 위반은 무효이다. 강행복교 위반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고 틀린부터 정확히 알아야죠. 뭐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강행복교 위반은 언제나, 나 언제나 말하는 순간 이미 기분이 살짝 갔어. 언제나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강행복교 위반은 그냥 무효다 나왔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언제나 무효다. 맞는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아이 왜 이러셔? 아마추어처럼 이제 와서. 항상 민법은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원칙을 묻는 거야. 원칙을. 언제나 문장 중에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 항상 이런 단어 들어가면 예외가 있나 없나를 묻는 거기 때부터. 예외 있어 없어요? 있잖아. 강행복종 어디 위반하면? 단수구중 위반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칙에 예외가 있잖아. 자, 강행복교는 다시. 그러니까 이 이론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묻는 방식이야 이게. 자, 강행복교는 다시 여기는 효력 규정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단속 규정이 있다. 근데 그들은 국어를 정확히 안 써요. 강행복교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은 무효이다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 자, 효력 규정에 단속 규정이 있는데 그냥 강행복교랑 효력 규정 이게 원칙이고 단속 규정은 예외로 인정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런 말이 없다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야 항상. 난 그래도 헷갈려. 문장이 그래도 헷갈리면 어느 문장 딱 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막 복잡해져. 아는 건데 근데 국어학적인 그 오류에 빠진 거야 본인이. 내 국어학적인 내 국어학적으로 볼 때 갑자기 문장 헷갈리면 원칙적이란 말을 집어넣으세요. 그 문장에다. 원칙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맞는 지문. 원칙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되면 틀린 지문이야. 강행복교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언제 상상하는 거야?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 효력 규정의 원칙이 단속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 맞아요. 하지만 단속 규정 위반하면 유효하지. 처벌은 받을 줄 무효는 아니야. 이건 언제 상상하는 거야? 예외는. 단속 규정 같은 거. 항상 원칙에 예외가 있다 그러면. 예외는 한 문장을 놓고 원칙과 예외를 다 상상하면 못 맞춰요. 응? 예외는 물어봐 줄 때만 상상하는 거야. 예외를 물을 때는 언제나 절대로 항상 반드시 무효다 그러면 그때 와서 예외 있는 걸 생각하는 거야. 예외 있다면 틀린 문장. 예외 없다면 맞는 거. 예외는 물어봐 줄 때만 상상하는 거구나. 묻지도 않는데 한 문장 원칙 예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못 고른다. 아무런 말이 없다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야. 그래서 원칙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객관식 푸는 요령이 이게 원칙이야. 그렇죠? 그런데 효력 규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일단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할 거예요. 난 첫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한다 봐요. 최근의 문제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기억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미등 전매 금지 조항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위반하면 미등 전매하면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지언정 그 등기 유효하다. 잘했어요. 니은번에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나 공인중개법의 규정은 직접 자기 계약하지 말아라는 규정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직접 거래한 것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런 다음에 주택법상 이 전매 제한 약정이 있어요. 전매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전매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뭐라 봐요? 단속 규정으로 봐요. 전매 금지 조항은 적발되면 중과세 얻어맞고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요. 그런데 관할관청에 네 일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전 처분. 자,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중에 뭐냐? 103, 특히나 이제 103 이런 거 부를 때 시험장 가면 처음 듣는 문장이 반드시 나온다 봐야 돼, 안 나온다 봐야 돼. 나온다 봐야 돼. 뭔가 섞인다 봐야 돼. 뭐 효력규정 단속규정 묻건 103줄 묻는데
처음 듣는 문장이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뭐 담당 공무원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뭐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면 뭐 의료 무슨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뭐 의료법 또는 뭐 사립학교법 뭐 사립학교법에 따른 뭐 학교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총포관리법에 따른 이 총포관리법에 따라서 총포를 판매할 수 없는 뭐 어디서 그런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이 어떻고 의료보수법이 어떻고 사립학교법이 어떻고 총포관리법 어떻고 이런 법을 우리 배워야 안 배워요?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특별법은 실명법, 가담법, 집합법, 주임법, 상임법밖에 안 배워요. 시험법에 속하지 않는 질문이 나왔네? 그러면 이런 질문보가 시작되면 다음 문제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할 때 얘는 없다라고 치죠.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장 중에서는 고르시오 항상. 자,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도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비문번에 실명등기법상 명의시타 약정은 효력규정 단속규정 명의시타 효력규정 무효. 비읍번에 국계법상 토지매매에 대해서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렇죠. 그래서 효력규정 한번 적어볼까요? 뭐 줄줄 나와요. 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봐요. 중개 업무 볼 때 효력규정이 단속규정인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제일 대표적인 문장이 지금 명의 신탁 약정은 무조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예요. 국계법상 요즘 국계법이 안 부르는데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조항은 다 뭐다? 효력규정. 따라서 위반하면 다 뭐다? 무효야. 따라서 허가지역에서 허가적 이뤄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의 허가증 첨부했더라도 미등기 전매는 여기다 뭐다? 무효. 허가적이 아닌 일반적 이뤄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났다면 유효다 유효. 그건 단속규정이고 허가적은 효력규정이고 다르잖아. 미등기 전매가 이거 다르잖아. 이렇게요. 자, 세 번째 이제 무슨 얘기 나올 수 있냐면요. 거기 사례 문제 나오면 또는 자격증에 관련되는 거. 요 단어 잘 기억하세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영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중개업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법무사 업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약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격증이 관련되는 영업행위, 어떤 영업행위는 다 뭐예요? 다 효력규정이야.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 아니라 다 무효예요.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중개사 아닌 자가 이스로가 들어가는 순간 처벌이 문제 아니라 뭐다? 무효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특히 무등록자의 또 자격이 있더라도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는 적발되면 처벌도 받고요. 다 뭐다? 이거는 무효이다. 효력규정.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이거요. 무등록자. 그 다음에 자격증 관련된 것에서 이 자격증을 남한테 대여하는 행위. 자격증 대여 행위. 자격증을 남한테 대여하는 것을 명의대여격이란 말로 명의대여격이야. 자, 내가 자격증 땄는데 잘하는 지인이 그래요. 야, 장로 너는 뭐하냐? 네 자격증 걸어놓고 나 중개 영업 좀 할 테니까 자격증 빌려줘. 한 달에 50만 줄게. 내가 지금 빌려줬어. 자, 중개사 자격증 명의대여계약은 적발되면 물론 자격증 빌려준 중개사 자격증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도 되고 취소는 물론이고 그 영업행위 자체는 다 뭐가 된다? 예, 대행위 자체는 다 무효이다. 효력규정이죠? 저는 이런 거를 새로운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보는 거야. 하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나온 얘기가 이거 왜 내는지 몰라도 맨날 효력규정으로 나오는 것이 맨날 증권거래법상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증권회사들은 고객에게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근데 했어.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 아니라 다 뭐다? 무효이다. 대표적 효력정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왔던 것 중에서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는 약정은
적발되면 요요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전부 무효, 초과한 부분만 무효. 초과한 부분만.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은 효력 규정이야.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정 이자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이자 제한법에서 받으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에서 이자 약정. 요요다 무효다. 무조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그러면 이자 제한법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요. 이자 제한법 규정된 이자까지는 내야 되고 초과한 부분만 무효이다. 다 효력 규정으로 보는 거죠. 완벽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 이상. 그런데 단속 규정 그러면 우리한테 물을 만한 게 한번 하면 완벽해야 돼. 나온들은요. 다음 같은 경우 적발되면 처벌은 받아. 처벌 받기 때문에 과태료 맞을 수도 있고 가상금 부과받을 수도 있고 벌금 받을 수도 있고 산이 중단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이 단속 규정이 어디만 하나? 첫째 부동산 등기법 때다 세법 부동산 세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이런 데서 보면 등기 세법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탈세 방지 투기 부동산 투기 이 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 입법들이 있어. 각종 입법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미등 전매하지 마라. 중간상의 어떤 게 미등 전매 왜 하는 거야? 양도세 떼어먹는 거잖아요. 다운계약 쓰지 마. 다운계약서 왜 쓰는 거야? 양도세 떼어먹으려고. 응? 등기원인 허위기재하지 마라.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를 허위기재했어. 이유는요. 증여세보다 양도세 싸니까 다 뭐랑 관련되는 거야? 부동산, 탈세, 투기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부동산 행위 자체는 계약 자체보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넓게 좀 첨부론 문장 나왔을 때 짐작하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짐작하라고 여기 관련된 정도들. 그 다음에 단속규정이라면요. 행정관청이 관련되는 것들은 단속규정이야.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정관청. 가만히 보면요. 무허가 숙박업이 어떻고, 음식점, 무허가 음식물 판매가 어떻고, 예를 들면, 식품 위생, 식품 위생이 어떻고, 영업시간이 어떻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누가 단속해요? 행정관청인 위생과라든가 무슨과 이런 데서 단속단이잖아요. 다 단속 규정이야, 그거는. 적발되면 무허가 음식물 판매량이 무허가 숙박업소, 식품위생법 위반한, 도로 어쩌고저쩌고 위반한, 도로에다 물건 싸놓지 말라 그랬는데 맨날 싸는 이놈이 불법 점유해서. 하여튼 단속권자가 법원이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이라 생각하면 상상되면 다 단속 규정이야.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행위 자체, 이런 행위 자체는 뭐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두 문장 말만 돼, 두 문장만. 응?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넓게. 몇 지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상상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두 지문 꼭 단속 규정이다. 응?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 다만 박스형 문제를 풀 때 박스형 문제 작년 5개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 5문제 나왔는데 시험장 갔다 와서 짜증 부린 분이 한둘이 아니야. 왜? 자, 한 문제 상관이 지금 왔다 갔다 해 마음이 지금 하나 모자르나 하나 남을까 딱점이니까 막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 박스형 문제 때문에 짜증들 부려가지고. 시험장 가면 80문제를 100분에 푸시오. 그러면 또 학교 계산하는 문제 또 버릴 문제도 있죠. 또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민법 40문제 너무 지문이 긴 거 두세 문제는 안 풀지만 또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정신없는 거야. 시간이 쫓기니까. 왜 짜증을 부려요? 박스 문제 다 풀어놓고요.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다 푸는 것 반대로 써서 반대로. 거기다가 기역 5 맞는 거로라는 거예요. 5 니은 x 디귿 x 자기가 이렇게 표시한 거야. 여기다가 시험지에다가 이래놓고 해서 맞는 건데 이거 니은 디귿 1번에 딱 있거든. 바꿔 적는 거야. 내가 다
해놓고 나서 맞는 거 틀린 거 바꿔 하는 건 박스형 문제다. 제발 박스형 문제 풀고 나서 맞는 거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반대로 골라. 항상 거기에 실수하는 거. 그 한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항상 골라놓고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한 문제 꼭 바꿔 적게 돼 있어. 자, 박스형 문제는 그렇다. 자, 보시죠.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인상적이 아니었나 그러면? 그랬나 봐. 난 인상적이었는데. 자, 그런 다음에 10번 문제는 숙제예요, 숙제. 숙이라 써주시고. 자, 12번 문제 볼까요? 또 12번 문제야. 뭐 우리도 주특기 아니에요. 이런 문제야. 뭐 우리가 뭐 펄펄 나르지.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요. 이렇게 요즘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 근데 이거는 저 공부 삼아서 하시라니까 이분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많이 쓴 거지. 박스형 문제 보통 고르시오 많아야 5개, 6개야. 그래도 어쨌든 하나씩 봅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보자. 반사질서 103조가 이제 사례형 문제가 아니라 단다시 문제라면 더 골치 아파. 한두 가지 봅시다. 자, 기억에 103 관련 것 중에서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인 동기, 반사회적인 동기를 뭐라 불러요? 응? 동기불법, 동기불법, 마음 동기가 불법한 거. 우리가 마음 동기가 불법한 거라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동기불법. 응?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게 1억을 빌렸어. 돈 빌린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음속에 동기의 불법이 임대 결매돼서 임대에 허름한 공장업을 얻었어요. 보증 얼마, 월세 얼마 내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임대해서 그 장소에서 범장소 이용하려고 임대 계약 맺는 거, 밀수함 쪽으로 돈을 빌리는 거 이게 동기의 불법이야. 그 임대차 계약 자체는 도밀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음속 동기가 불법했어요. 근데 판례가 103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우리 대한 판례가 어땠을 때 103조 봐야 된다는 거죠?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하잖아도 동기의 불법을 표시하잖아도 5할 또는 상대방이 왜 돈을 빌리는지 상대방이 왜 건물 임대하는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뭐한 경우? 인식한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알려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이때는 뭐다? 103조 봐서 뭐다? 무효이다. 자, 그러면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 태도 뭐라고요? 판례 태도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이 두 가지를 택하고 있어요. 자, 내볼게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판례를 모르면 그 동기의 불법이 비록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왜 돈을 빌리는지 왜 임대계약 맺는지를 비록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때도 무효이다. 맞는지 틀린지는? 맞는 질문이잖아. 이게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도 무효이다.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응? 둘 중에 하나.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근데 여기는 지금 법률행위의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됐다. 표시됐다면 무효죠. 설령 또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도 무효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거야. 무효네, 맞네. 니은번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반사회적이에요? 안 반사회적이에요? 이거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렇구나. 나 설명 못해 이거. 느낌으로 알아야지. 이게 뭘 잘했다고 반사회적이 아니야 이게. 자, 디귿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세 약정은 이거다 뭐다? 뭐다. 그래서 변호사 얘기 나올 때 이건 괜히 잘 나왔죠. 괜히.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거야. 반사회 질서에 보는 거야. 근데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형사인지 민사인지 제발. 두 번이 나왔죠? 근데 요거 이제 흡사한 문장 중에서
8년 전에 나왔던 문제, 8년 전에. 이제 추가하는 거야. 아, 제 역할이 여러분들이 뭐 밑에 해설 있고 뭐 정답 있는데 정답 해설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어느 문제 같이 하면서 조금씩 추가하면서 복습하자 온 거잖아. 한번 보여줘. 이건 2번 나왔어요. 근데 8년 전에 뭐 나왔냐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103조로 관련된 반사회죠. 응? 자, 자식이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부모가 자신의 불법 행위 저질렀나 봐. 응? 자식이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법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을 냈어요.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 나에게 손해배상 달라고 해주세요. 자식 부모에게 불법을 손해 청구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인륜에 반하고 윤리에 반해. 이건 103조 반이에요. 우리가 103조 반이라는 게 별거 반사회적이거나 윤리에 반하거나 인륜에 반하거나 도덕에 반하거나 한 것들은 103조 반이야. 뭐 안 된대.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채무 불이행. 부모가 돈 1억 빌려가서 1억을 안 갚아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유효해.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야. 부모는 갚아라.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뭘 묻는지 봐야죠. 자식 부모에게 불법 행위나 손해를 물을 수는 없대. 인륜에 반한데. 하지만 부모도 자식의 돈 빌려서 계약 위반하면요.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랑 흡사하잖아, 지금. 보세요. 그래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인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하나 추가. 흡사한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니을번 수사기관에서 참고 이미 허위 진술을 대가로 뭘 제공받기로 했다. 이미 반사회적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미음번에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매매는 유효하다. 공인중개 자기계약 거래 금지는 단속 규정. 이건 무효가 103조 반이 아니죠.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나와 완전.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약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가 아닌 자가 무슨 영업행위했다. 다 뭐다? 무효. 넌 할 거 없어. 자격증 관련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시읍번에 정종재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3자가 적극 가담을 하여튼간에 부동산 얘기 나오는데 명의신탁 문제를 풀건 뭐 취득시효 문제를 풀건 어딜 풀건 부동산 문제 나오는데 제3자가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는 다 뭐다? 103조 위반. 어딜 배워도 부동산 얘기 나올 때 가담 권유한 제3자 매매는 반사질서. 왜? 103조는 제왕조항. 가담과 이중매매 무효 법리는 제왕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민법 어디도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양도담보가 어떻고 명의신탁이 어떤 단어가 와도 어쨌든 3자가 알면서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다 103조 위반이다. 그럼 아닌 것은요. 여기 아닌 거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미음보 하나밖에 없네. 조금씩 이렇게 좀 요령을 길르자는 거예요. 요령을 조금씩.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표시설 또는 인식화. 표시하자는 동기도, 표시하자는 동기 불법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나머지 뭐 푸시면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런데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 내 눈에는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 지문들이 있어. 일단 민법 총칙이 그냥 민법 총칙이 아니라 이제는 부동산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시작되는 곳, 가격대가 부동산 관련된 판례가 많은 곳, 그런 게 기출 지문으로 보면 돼요. 지문은 왕내지 않아 이렇게요. 자, 14번 얘기 한번 볼까요? 반사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103조 반호서 무효인 걸 골라보세요. 첫째,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은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뭐다?
유효하다. 미등이 전매한 것도 기형의 등기였다. 유효하다. 이건 103집안이 아니지. 103집안이면 무효가 되겠죠. 1번은 아니야. 2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부첩, 아니, 첩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 왜 이리 첩이 자주 나오는지 몰라. 기출, 응? 뭐, 내연이 어떻고, 첩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랬잖아. 이미 70년대 끝난 판례라고. 2000년에 이런 판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예전에 좀 냈던 지문들이야. 하나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부첩관계, 부첩관계인 첩관계 부부 생활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과연 103집안이냐, 103집안이 아니냐. 응? 이걸 묻는 거지, 그냥. 보세요. 일단 이런 얘기예요. 뭐, 첩계약이 어떻고, 뭐, 내연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을 유지하는 전제는 다 뭐가 돼요? 다 뭐예요? 반사회적이야. 인륜에 반하고 윤리에 반해. 윤리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그런데 이런 집이 나올 때 단절특약이다. 단절특약이라고 해요. 단절특약. 내연관계를 정리하면, 첩관계를 끝내면 생활비를 대주겠다. 내연관계를 종료하면, 끝내면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 이 단절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어떻게 잘 아시나? 유효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이건 이제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전에는 더 심하게 들어가서 이상한 문장이 나와.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정행위를, 옛날에 나왔던 기출지문이야, 두세 번. 요즘은 안 나오지만.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바람 폈나 봐. 근데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명의를 전부 부인 명의를 해주고, 이 아파트 부인한테 명의를 해주고, 용서하는 조건으로.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모든 내면이 되는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해주되 다 넘겨주겠다. 그 용서하는 조건으로. 그 대신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기를 한다. 다 넘겨주겠다. 이런 특약이 과연 유효냐, 무효냐? 이게 반사회적이라고 보면요. 반사회적이라고 보면 이 특약은 다 무효야. 근데 반사회적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거잖아. 자, 103집안이 103집안이 아닙니까? 이런 특약이.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넌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 너를 어떻게 알았니? 내 기준은 하나야. 이 대원 판례를 보면요. 이것이 어떤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자는 거냐, 끝내자는 거냐. 부부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야, 이게. 그런 전제 다 유효한 거야, 그거는. 근데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은 다 무효야, 그건. 가정을 깨트린다는 조건은 다 무효야. 예를 들면, 뭐 본처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런 거 다 무효야. 응? 그건 깨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현재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던 전제는 다 유효. 103집안 아니고. 가정을 깨트리는 전제는 다 무효되는 거예요. 가정을 유지하자는 전제잖아, 이거 다. 그런데, 다만, 이런 첩 얘기 나올 때, 조건 붙여, 조건. 뭐, 내연이 어떻고, 첩이 어떻고, 조건을 붙여. 이런 조건을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 붙이는 거야. 반사회적인 조건이라 부르는 거야. 내연관계가 어떻고, 첩관계 어떻고.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배웠어요? 103조 위반의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 불러요.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에 붙건, 해제 붙건, 소부에 붙건, 적부에 붙건, 불법이 붙어버리면 어디에 붙던 불법 조건은요? 다 103조만 전체가 다 뭐예요? 무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종료, 해제 조건으로 이 반사회적인 조건이잖아. 불법 조건 붙어버리면 정진지 해제는 논할 필요 없다니까. 언제나 뭐라고요? 무효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올 때 뭐 부부관계가 어떻고 하면서 이런 걸 조건으로 그 순간이 드는 순간 불법 조건, 반사회적인 조건 다 뭐다?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2번은 맞네. 3번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은 양도세 전액을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이 특약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매수인 내야 된다. 103조반이 아니죠. 4번 볼까?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 문제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야. 2번 지문도 어려운 지문이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첩관계를 끝내는 거 아닌가? 첩관 끝내는 거 유효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란 말이 붙은 순간
불법적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다 지문이 어렵네. 4번 지문 볼게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맞췄어. 누가 강제병 들어올까 봐, 누가 압류 들어올까 봐 이걸 면할 목적으로 누가 덤빌 것처럼 꾸며서 5억짜리 근저당을 잡았어. 무슨 행위한 거야? 가장행위, 통정할 표시, 누굴 속이기 위해서? 다른 채권 속이려고. 야, 얘가 압류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너 나랑 짜고 5억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내 부동산 빨리 허위로 근저당 잡아놔. 5억짜리 압류 못 들어오게. 통정, 허위 표시. 다른 채권 속이는 가장행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정 두 사람이 짰어. 채권 속이려고요.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 다른 채권을 속이는 가장행위. 통정, 표시, 가장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짠, 당사끼리 무효예요. 통정, 표시는 부동산 가장행위는 허위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여 허위로 뭐하여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장행위는 통정, 표시는 당사끼리 뭐다? 무효. 명신탁자 수때 이루어진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명의 약정은 효력규정 무효이다. 강행법규 위반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아무나 말씀 원칙 문다 그랬잖아요. 효력규정 무효이다. 그러면 만약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들어와서 법의 성립 과정에서 기망이 들어와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뭘 개혁하면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들어와서 법의 성립 과정에서 기망, 남 속이는 거 기망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이 법률행위는 강박단 법률행위는 기망한 법률행위는 이게 뭐예요? 취소. 사기 강박 취소잖아. 그죠? 취소. 일치헌정.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꼴 103조 위반에 무효다, 무효는 아니다. 같은 무효는 아니에요. 비록 이것이 무효이고 이것이 비록 취사실시헌정. 그렇다고 이것이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야지.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무효다 그러면 안 되지. 같은 말이 아니지. 이게. 또 우리가 103조 위반의 무효를 뭐라 보자 그랬어 제가. 103조 위반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 도박계약, 첩계약을 우리 뭐라 부른다? 불법 원인 급여. 103조 위반을 불법 급여에 해당한다라 표현하자 그랬어 제가. 같은 말로 보자 그랬어. 객관식 문제 풀 같은 말은 아니야 이게. 103조 위반이라면 이꼴 불법 원인 급여. 뒤집어 얘기하면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같은 말로 보자. 근데 이것이 표시 1위가 했지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양도인은 그 양수인에게, 명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우리 두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했어요. 나 매수인이에요. 토지 허가지역에 있는 농지 5,000평을 매매하는데, 근데 내가 우장 전입해서 농민이 아닌 자가 5,000평을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장 전입한 것이 발각됐어. 즉 강행 위반이어서 우장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당연히 불허처가 떨어졌어. 강행 위반은 무효야. 그렇죠? 자, 뭐 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금 중도금 넘어갔어. 그럼 내가 강행 위반으로 우장 전입한 것이 판명돼서 불허처분 떨어져서 그 토지 매매 무효됐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반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즉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이행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됐다면 그녀에게 내연계 줬고 아파트 증여했다면 반환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차이점이 있는 거야. 비록 명령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이 비록 무효이지만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가장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비록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효됐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반환 청구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 같은 말은 아니다. 그건 하셔야 돼. 이거 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거
따라서 지금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무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사질서의 무효, 103조의 무효를 찾으라는 거야. 따라서 4번에 강제침해를 면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마친 행위 통정의 표시는 비록 무효이지만 그렇지만 뭐는 아니다? 103조의 무효는 아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 5번도 반대일세. 그렇지만 나왔던 질문인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자 보세요. 도박 채무 변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문이 103년대 푸는데 그 제가 차라리 살해 문제, 불법임금에 해당되는 살해 문제, 가당과 이중매에 해당되는 살해 문제라는 게 속편해. 이 단다시 문제 조금만 까다롭고 나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지문 중에서 만약에 도박이 어떻고 도박 채무가 어떻고 도박이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변제 약정. 예를 들면 도박 빚이 어떻고 도박 빚이 어떻고 이 도박 얘기 나오면 다 뭐야 이거? 반사회적이야. 도박 첨 얘기 나오면 다 반사회적이야. 이건 다 뭐다? 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다 뭐다? 무효이다. 잘했어요. 도박 얘기 나오면 어떤 단어 나오든 다 무효야. 반사회적이야. 첫 도박이요. 103 무효인데 그런데 하나하나 예전에 한 번 나왔던 지문이야. 한 번 나왔던 지문인데 이걸 아주 이제 판례 특강마다 난리가 선생들이 한 번 더 다시는 안 나왔어. 그렇지만 참 재미있어. 도박 채무 변제 때문에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 변제 때문에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오임장을 써줬어야 돼. 네가 팔아서 가져가라. 그래서 도박빚 때문에 도박 채권자한테 부동산 매매 오임장 써주고 얘가 이 오임장 가지고 이걸 병한테 매매했어요. 이 오임장 가지고. 자, 도박채 변제 때문에 도박 채권자한테 오임장을 써줘서 대리권 줘서 얘가 맺은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세금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103조는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선이어도 뭘 못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시면 딱 하나만 유의해. 도박 채무 변제 때문에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부동산 매매에 오임장을 써준 것은 대리권 수여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걔가 대리인장을 맺은 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얘는 세금 취득한다. 이거 하나만은 유효하대요. 그냥 도박 얘기 나오면 다 무효예요. 근데 이 한 지문만. 따라서 얘는 세금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 위임받은 대리권 받은 도박 채권자가 맺은 3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왜 대리권 수취하는 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참 특이한 현상이야. 이거 하나. 너무너무 어려운 지문이야. 너무너무 어려운 지문. 자, 거의 똑같은 지문이죠. 자, 15번 문제 이거 하나 풀어보시고 그러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중매매 얘기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이중매매 얘기를. 자, 10분 쉬었다가 이중매매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중매매.